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내가 재수하던 시절 한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 주인집 할머니와 사건이 있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지방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적성에 맞지 않아 재수하기로 결심했다. 관심 없는 전공을 선택한 것은 그저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갔기 때문이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 생활 때문에 폭식을 하다 보니 체중이 급격히 늘어 키에 비해 말랐던 몸매에서 무려 20kg이나 찌게 되었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려고 했지만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장남이 재수하겠다고 선포하니 이모에게 돈을 빌려 자취방 비용을 대주셨다. 우리 집은 지방이었고 공부를 하려면 재수학원이 몰려있는 서울 시내에 가서 집중하고 싶었다. 마침 엄마의 친구분이 계신데 친정 엄마가 학원가 근처에서 살고 계셨다. 이 글의 주인공인 그 분을 할머니라고 쓰겠다.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매우 어둡고 데모가 만무하던 1980년대였고 대학가 근처를 지나갈 때면 매캐한 최루탄 냄새 때문에 눈물이 찔끔 나던 시절이었다. 사실 대학 공부를 안 하려면 무슨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나는 성적을 올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목표였다. 그런 내 의지를 알아준 부모님께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새로 지낼 집은 지금 표현으로 할 줌마였다. 60대 초반이었는데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고 방은 3개 있었다. 그 당시 욕실이 1개 있었고 다 큰 청년을 한 집에 들이고 불편을 감수하고 살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 있었다. 원래 다른 학생이 기거하기로 했지만 딸의 친구의 아들이고 하숙 비용을 6개월치 선납한다는 솔깃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주식붐이 일었다. 주인집 할아버지는 주식 비용을 대기 위해 하숙 비용을 냉큼 받았다. 할머니 부부는 여유는 없어 보였지만 성격이 매우 밝아 보였다. 할머니는 보기 드문 미인으로 적당히 건강해 보이는 피부톤, 키는 보통이지만 군살 하나 없는 몸매였다. 관리를 한 것인지 타고난 것인지 몰라도 우리 엄마보다는 훨씬 날씬했다. 요즘은 시니어 모델이 있지만 그 당시는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달려야 했던 시기이니 그 몸매에 그 얼굴로 쏠쏠하게 수입을 얻을 만한 일거리는 없었다. 할머니는 성격이 명랑한 데다가 늘 웃는 표정이었고 마음씨가 푸근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공부하느라 예민한 시기에 할머니를 통해 마음을 충전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한달음에 달려가 푹 안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사실 그때 할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도 뿌듯했다. 할머니를 보면 이 말 저 말 다 하고 싶었고 할머니는 공부를 잘했던 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비법을 전수해 주겠다며 아들을 불러다 주기도 했다. 대기업에 다닌다던 아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노트를 가져와 내게 보여주기도 했다. 하루는 학원을 마치고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은행에 다녀오다가 소매치기를 만났고 돈 봉투가 근 가방을 통째로 뺏겨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 당시 180cm의 키에 90kg에 육박했으나 나도 모르게 빛의 속도로 달려가 소매치기를 잡았고 할머니의 가방을 돌려줬다. 마침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소매치기를 신고했고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때 할머니의 진술이 기억난다. 이 돈은 한 달치 생활비라고 그 돈이 없으면
우리 부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마침 손자 같은 하숙생이 나를 살렸다며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와 돼지고기 파티를 했고, 할머니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준호가 나를 살렸어. 한 달치 생활비를 그 자리에서 뺏겼다고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거든 하며 얘 칭찬을 했다. 안 그래도 소심한 성격인 내게 용기를 주고 비위를 맞춰주던 예쁜 할머니에게 칭찬을 받으니 민망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집중도 잘 되지 않았고 할머니만큼 예쁜 학원생도 없었다. 할머니는 그다지 꾸미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탱탱하고 고왔다. 게다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보이니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할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식사를 하며 할머니와 한 계단 더 가까워졌고 나는 할머니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내 주변에는 할머니만큼 예쁜 여자가 없기도 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몇 달 후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일 좀 찾으러 나가라며 말다툼을 했다. 그동안 잘 몰랐는데 할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돈을 다 날렸다고 한다. 새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내가 왕년에 돈을 이만큼 벌었던 사람인데 겨우 이만큼 벌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등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같은데 어떻게 자기 자존심만 앞세우는지 화가 난다며 랄은 안주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는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던 터라 할머니의 옷차림도 짧고 가벼운 상태였다. 할머니의 환한 모습은 그날 처음 봤다. 내가 할머니 입장이 되었다고 해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고 같이 술잔을 기울였다. 할머니는 너랑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 같이 살다 보니 아무리 조심해도 이런 꼴을 보이게 되네. 미안해하고 우시는데 무릎을 세우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그때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 막막한 현실이 와닿아 내 마음도 불편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싸우고 동생 집에서 자고 올 것이라고 나간 상태였다. 나는 울다 잠이 든 할머니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조금 후에 할머니는 잠에서 깼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잠깐만 나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다. 나는 할머니가 마저 할 말이 있는 줄 알고 그대로 기다렸다. 할머니는 그새 현관문을 굳게 잠그고 몸을 가볍게 씻고 방으로 들어왔다. 기분이 안 좋으니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했네.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 그런데 오늘은 정말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 나는 할머니, 전 잘 모르지만 가장의 무게는 참 큰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답답하니까 그러신 거겠죠. 내일 들어오시면 잘 풀어보세요라고 위로했다. 할머니는 이제 21살인 아이가 말하는 것 봐. 속이 꽉 찼네. 오늘 같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웬일인가? 이 집에서 하숙하게 되면서 할머니를 떠올리며 잠든 적이 많았는데 할머니가 나랑 같이 있자고 하다니 말이다. 나는 할머니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그날 밤새도록 나를 받아줬다. 나의 우람한 체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는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기도 했다. 살면서 할아버지 외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적이 없었는데 말년에 복을 받았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21살의 처사이를 낳은 뒤에 할아버지와 각방을 썼다고 들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원하는 날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 늘 이래 절어 들어오는 할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민망했고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단다. 솔직히 말하자면 언제 할아버지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남편이 있지만 생과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의 콧노래 소리에 잠이 깼다. 할머니는 몸이 지쳤을 텐데 평소대로 밝은 표정으로 요리를 했고 한상커하게 밥을 차려주셨다. 아침밥을 잘 먹어야 머리 회전이 잘 돼. 두뇌 회전에 좋은 고등어구이 했으니 맛있게 먹어. 다음에는 카레밥 해줄게. 강황도 머리 쓰는 데 좋은 성분이 들어있대 하며 고등어 살점을 집어줬다. 할머니는 내 덕분에 생활비도 찾을 수 있었고 이기적인 영감탱이에게 받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라고 밝게 웃었다. 할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니 힘이 나는 것 같았다. 학원에 간다고 인사를 드리니 내 손을 잡고 우리 잘 해보자 하며 한쪽 눈을 찡긋 감았다. 그 사이는 할아버지가 없을 때 할머니 방으로 놀러 오라는 신호였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면서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왠지 집중이 잘 됐다. 할아버지는 친척분이 지방에서 공사를 하는데 일하러 올 수 있으면 와서 지내라고 했다며 2달간 일을 하고 오겠다고 했단다. 할머니는 꼰대 같은 남편에게 해방된 표정이었다. 나는 오후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고 할머니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할머니 방에서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아무 때나 해도 임신 걱정이 없는 나이였고 나의 요구에 응해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집에 총각 들이더니 얼굴이 덮였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었더니 상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잘 살라며 정색했더니 다시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를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웃었다. 한여름에 집에 내려갔더니 엄마는 아빠가 쌈짓돈을 모아 주식을 했고 그 주식이 대박이 났다며 6개월치 하숙비를 쥐어주셨다. 할머니가 잘 해주신다는 말에 시골에서 수확한 농산물도 챙겨주셨다. 할머니가 식단 관리도 해줘서 살도 조금 빠졌나 보다고 웃는데 사실 식단 관리는 없었고 할머니와 사이좋게 지내느라 살이 빠졌다고 대답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말없이 웃기만 했다. 그 해 입시 시험은 대성공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후 할머니와 만남 횟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어쩌다 짧게라도 일을 치르면 머리가 더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했고 바라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전화로 대학 합격 소식을 들려드리니 할머니는 내 품에 안긴 날 배덕감에 힘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않냐고 하는데 나는 할머니 말씀이 모두 다 옳다고 하며 웃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1학년 생활을 할머니 집에서 하게 됐다. 할머니는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할머니와 밖에서 만나 가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할머니와 소식이 끊겼고 내가 할머니 집에서 자취한 지도
20년이 흘렀다. 어제 엄마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내가 재수할 때 하숙하던 그 할머니 있잖아. 대퇴골 골절로 수술하셨는데 폐렴이 와서 어제 돌아가셨대. 나는 엄마와 조문을 갖고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단아한 할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먹고 산다고 연락 못 드린 거 죄송해요. 예쁜 할머니 덕에 제대로 공부하고 이만큼 자리 잡고 살 수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이제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하늘나라에서는 다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다니세요.